단수 사고가 나고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나오면서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툭하면 터지는 사고에 대책이 없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취임 2년 만에 투자 유치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조 원 달성이 목표인데 현실성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원구성을 두고 파행하고 있는데 소선 의원들은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두고 지방의회에서도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의회에서는 2년 전 합의를 두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무더위 속에 청주에서 또 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수돗물이 끊기고 흙탕물이 나오면서 주민 민원이 빗발쳤는데요. 지난 반년간 반복되는 단수 사고에 청주시는 흙탕물 도시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율량천의 제방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도중 땅속에 있던 상수 관로가 파손돼 일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복구까지 걸린 시간은 11시간. 주민 민원이 900건 넘게 빗발쳤습니다. 수돗물이 끊긴 것도 모자라 복구된 이후에는 흙탕물이 나오면서 음식 준비도 설거지도 못해 식당은 하루 장사를 망쳤습니다. 냉면 같은 것도 흙탕물이 나오니까 면을 삶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육수 같은 거 끓일 때도 이제 물을 넣어서 끓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흙탕물이 나오니까 못 끓이니까 나갈 수가 없는. 물이 끊겨 화장실도 쓸 수 없었고 변기물 내리고 이제 쏘짓고 그래 이제 퇴근하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그런 물이 안 나오더라고. 선생님 보고 박수정 물이 안 나와 이러고 이랬다니까. 무더위에 땀은 쏟아지는데 흙탕물이 계속 나와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체육관 가는데 계속 흙탕물이 나오니까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고민돼서. 청주에서 최근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런 단수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율량 내덕동에서 단수 사태가 벌어졌고 불과 하루 전에는 송절동에서 상수관로 세척 작업을 하다 아파트 3,000세대에서 흙탕물이 나왔습니다. 지난 2일 복명동에서도 흙탕물이 쏟아졌고 오송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4월에도 흙탕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모든 일이 공사 작업자들이 조심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현장에서 그런 주의 깊게 지하 매설물이나 상수 또 시설물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발주하고 관리 감독한 공사 현장에서도 시공사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자가 책임을 지고서 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 원인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인자는 시공사죠. 수돗물 문제가 잇따르자 이범석 청주시장이 대책을 지시했는데 그날 곧바로 단수와 흙탕물 사태가 이어지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특히 단수 사고가 난 뒤에는 해당 주소지 주민에게만 안전 문자를 보냈는데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청주시는 뒤늦게 재발 방지 대책을 다시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2년도 안 돼 50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임 지사가 12년간 이룬 100조 원 투자 유치를 4년 만에 이루겠다며 목표도 높였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2년도 안 돼 투자 유치금액 50조 원을 넘겼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애초 전체 임기 동안 목표한 금액 60조 원의 83.5%에 이릅니다. 최단기간 최대 실적을 올리게 됐고 이걸 도민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체 868개 기업이 투자하기로 했는데 대부분 첨단 산업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관련 기업이 전체 8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청주를 대표하는 두 대기업인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20조 원과 4조 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산업의 그런 핵심 공장들을 우리 충북이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한계도 분명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경기에 매우 민감한 품목이어서 자칫 충북 경제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 지역에 집중된 투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때문에 충청북도는 후반기 목표로 균형 발전을 내세웠습니다. 품목도 스타트업과 서비스업, 농업 등으로 다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예민한 생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반부에는 지역 균형 발전에 더 치중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최종 투자 유치 목표액을 100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전임 이시종 지사가 12년간 유치한 걸 4년 만에 이루겠다는 겁니다. 투자 유치는 말 그대로 투자하겠다는 약속일 뿐이어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충청북도가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18일 모든 의료기관은 정상 진료를 해야 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모레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의료기관은 977곳으로 충청북도가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율이 높으면 시군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로 발령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도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휴진은 불법 폐기라면서 명령 불이행 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택시 조합에서 수억 원을 빼돌렸다. 지난달 MBC 충북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격리 직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충북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40대 격리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직원은 6억 7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횡령 금액은 2배 가까이 많은 1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2억여 원을 횡령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조합 자체 감사가 끝난 뒤에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원구성 문제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북 초선 의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도하거나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법 개정을 발의하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이병선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종결 결정을 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 기자회견.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섰는데 전면에서 주도한 건 청주 상당의 초선인 이강일 의원이었습니다. 권익위가 기본적인 행정조사도 하지 않고 법정 시한을 넘겨 종결 처리한 것은 직무유기를 한 거라며 특검법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익위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 웬만한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간다, 죄가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었고 최근 청주 도심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카지노 입점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자 이 지역구 송재봉 의원은 바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카지노업이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청주 흥덕 이현희 의원도 취임 후 첫 법안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1조 2천억까지 늘었던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비 지원액이 현 정부 들어 3천억대로 줄었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을 국가가 의무 지원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운동가, 도의원 출신인 청주서원 이광희 의원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향한 곳은 철야 농성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세종보와 공주보를 재가동하면 지역구인 현도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반발하는 겁니다. 중앙정치권에서 체급 높이기에 나선 충북 여당 4선 의원들의 진로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동남 사군 박덕흠, 충주 이종배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도전하고 있는데 원구성 파행이 수습되기 전까지는 당내 부의장 후보 선출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 회장인 박완희 청주시 의원은 8월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취지인데 박 의원은 현재 당내 친명계 최대 조직인 2기 더민주 혁신회의의 충청권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지방의회 반환점이 다가오면서 충북 도내 시군의회마다 남은 2년을 이끌 의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요. 특히 청주시의회에서는 여야가 모두 차기 의장 자리를 노리면서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만 7명에 달합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청주시의회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을 결정하게 될 다음 주 정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찌감치 새 대표를 뽑아 우위를 점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은 3번의 재보궐선거와 소속 의원의 탈당으로 여야 동수였던 의석수가 국민의힘보다 3석이 적긴 하지만 의장은 민주당 몫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전 시의회 여야가 후반기 의장 2년은 민주당이 한다는 내용의 원구성 합의문을 만들었고 여기에 모든 의원이 참여해 서명까지 한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소중하게 지켜온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계승할 생각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앞서 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를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민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사퇴했고 국민의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제출하면서 차기 의장 선출과 관련된 여야 상생 합의는 모두 깨졌다는 겁니다. 의장을 재심을 물어서 재투표를 해갖고 이걸 깼는데 지금 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선수 변화가 수적 변화가 있고 이런 와중에서 좀 합의는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 속에 차기 의장의 출마 의사를 밝힌 3선 이상 의원은 7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완복, 김현기, 박노학, 안성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민주당은 김기동, 김성택, 김영근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차 속에 당초 25일로 예정된 의장 선출 기한을 지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반기 의회 정례회 마지막까지 의장 선거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세계 국악이 한자리에 모일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소와 부대 행사장으로 쓰일 영동 국악 체험촌도 새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난계 박연 선생의 생가 인근에 위치한 영동 국악체험촌. 국악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공연장과 체험장 숙소를 갖춘 종합 국악타운입니다. 영동구는 내년에 열릴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대비해 18억 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까지 숙소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엑스포를 참여해 주시는 모든 관광객들한테 숙소를 이용해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에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지인 영동으로 이전을 완료한 조직위원회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초 조직위원회 현판식을 통해 엑스포 추진을 알린 데 이어 기존 충북에서 열렸던 엑스포들의 관계자들로부터 자문도 받았습니다. 엑스포의 방향은 우리 국악은 물론 세계 각국 국악들을 연결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국악을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엑스포로서 세계 그 전통 음악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의 장을 여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내년 9월 12일부터 한 달간 30여 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국비를 포함해 136억 원이 투입되며 해외 관람객 10만 9천여 명을 포함해 97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대 악성 가운데 한 명인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으로 우리 국악을 이끌어왔던 영동. 이제는 국악 세계화와 세계 각국 국악과의 교류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소송 비용 1억 7,700만 원을 면제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오늘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동의안이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제천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는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받게 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충청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하면서 억대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습니다.
단양군이 시멘트 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290억 원을 들여 탄소 포집 실증 설비와 시험 분석 평가 장비를 갖춘 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이 센터가 구축되면 청주에 있는 충북센터를 단양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단양의 대형 시험 인증센터가 이전하는 첫 사례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IB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교육청이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교원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충북교총과 교사노동조합, 전교조 충북지부 등 4개 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IB 도입에 대한 교육청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IB 교육에 공감하며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주문했고 일부 단체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상영작 공모에 역대 최다인 2,600여 편이 출품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05편, 3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장르별로는 극 영화가 1,430편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이란이 374편으로 가장 많이 출품했습니다.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오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야생동물의 검진 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야생동물 보전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주동물원에 생깁니다. 청주시는 오는 11월까지 7억여 원을 들여 192제곱미터 규모의 보전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센터에서는 야생동물의 외과 수술과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며 간단한 처치 과정은 동물원 입장객에게도 공개됩니다. 또 멸종 위기종을 복원할 수 있는 생식세포 냉동 동결 설비도 구축됩니다. 음성 과수원 3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음성읍과 원남면 과수원 3곳에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리고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충주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5개 시군 57곳에 24.53헥타르의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